1992년 8월 경기도 김포에서 45살이었던 노총각 김씨는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.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.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씨는 공사장 근처의 한 다방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당시 다방 종업원 일을 하고 있었던 26살의 유씨라는 여성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. 45살 남자가 26살 여자를 보고 와 겁나 이쁘다, 사귀고 싶다, 만나고 싶다. 그래서 이때부터 허구한 날 일만 끝나면 바로 그냥 다방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웃긴 게 이 김씨가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. 그러니까 다방을 가도요 뭐 적극적으로 유씨한테 막 들이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구석지에서 쳐다만 보는 거예요. 지금은 안 그렇지만 1992년 이때 당시만 해도 약간 이 다방 여자들이 그 쟁반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콜 오면 거기 가서 커피 까고 옆에 앉아서 막 따라주고 약간 그랬단 말이에요. 다방에 단골 손님이 오면 막 오빠 하면서 옆에 앉고 살짝 조금 느낌이 요새 카페와는 많이 다른, 그렇게 구석지에서 쳐다만 보며 짝사랑을 해오던 이 김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. 내 마음을 고백해보자. 그래서 다방에 딱 가서 용기 있게 유씨를 향해 얘기했습니다. 유씨야, 나 쌍화차 주문할게. 여기 내 옆에 앉아서 얘기 좀 하자. 네 것도 내가 사줄게. 일로 와. 그런데 이 유씨의 반응이 떨떠름한 거예요. 아, 무슨 얘기를 해요. 내가 당신이랑 얘기를 왜 해. 쌍화차나 조용히 먹고 가세요. 쌩. 차갑다 못해 칼바람이 불어.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. 딱 봐도 돈이 없어 보이고 허름하고 마른 나이 든 남자였으니까. 이때 다방 일을 하면서 돈 많은 남자들을 많이 봐왔던 이 유씨 입장에서는 떨떠름했던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조금 그런 게 이 김씨한테는 완전 대놓고 내가 왜 네 옆에 앉냐, 조용히 쌍화차나 먹고 가라 라면서 무시해놓고 바로 뒤에 다른 손님이 딱 오니까 어머 김 사장님 왜 이제 왔어요,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그 남자 옆에 앉아가지고 부둥켜 안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. 방금까지도 나는 개무시해놓고. 당연히 김씨 열이 뻗치죠. 커피가 입으로 들어갈 리도 없고 바로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. 그런데 이게요 미치겠는 거예요. 난 유씨가 너무 좋은데 왜 나를 무시해? 이때 김씨가 일하고 있었던 노가다 동료들은요 알고 있었습니다. 이 김씨가 너무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. 퇴근만 하면 거기 가가지고 시간이나 죽치고 있으니까. 그래서 직원들이 한 소리 한 거예요. 아우 김씨야, 걔네들 헛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. 돈이나 확 앵겨주면 모를까. 일반 사람이면 이때 사건 이후로 기분 나빠가지고 다방 근처는 얼씬도 안 했을 텐데 이 45살이었던 김씨는 26살 유씨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. 아, 돈이라도 확 앵겨주면 날 좋아해 주려나? 자기 월급 타자마자 또 그 다방으로 간 거예요. 그리고는 유씨한테 월급 봉투를 전부 다 주면서 유씨야, 나랑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. 그런데 이 유씨 월급 봉투를 딱 보더니 약간 행동이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. 아, 이거 뭐예요? 알겠어요. 그러면 이번 주 8일 날 오후 4시쯤에 서울 마포구 어디 앞에서 봐요. 이때 김씨는요 정말 좋았습니다. 와, 정말 내가 돈을 가져다 주니까 나랑 데이트를 해주는구나. 나 드디어 유씨와 데이트를 하는구나. 그렇게 8일이 됐습니다. 시간에 맞춰서 마포구의 한 건물 앞으로 갔어요. 그렇게 두 사람 만났는데 이 유씨가 리드를 하는 거예요. 어디로 가죠? 라고 하면서. 그렇게 유씨를 따라간 곳은 어느 한 호텔이었습니다. 이 26살의 유씨, 45살의 김씨를 데리고 호텔로 올라갔어요. 그런데요, 이게 참 이때도 이 유씨는 나이도 젊었고 잘 꾸몄고 화려했어요.
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김씨, 공사장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시꺼멓게 많이 타 있었고, 나이도 45살이었다 보니 딱 봐도 유씨와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였습니다. 많이 말랐고, 그러니까 좀 서로 안 어울렸던 거예요. 거기다가 이 김씨, 이런 호텔을 처음 와봤어. 호텔 자체를 처음 왔던 거예요. 반면에 이 유씨는 너무 자연스러워. 우리도 좀 그럴 때 있잖아요. 일반 우리 생활과는 다르게 너무 삐까뻔쩍 고급스러운 데 가면 괜시레 혼자 조금 작아지는 것 같은, 이때 김씨가 그랬던 거예요. 그래서 호텔에 딱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유씨를 따라다녔습니다. 이 모습에 호텔 직원들은요, 모두 좀 의아했어요. 뭐야? 둘이 연인이야? 남자는 무슨 얼굴을 저렇게 푹 숙이고 있어? 얼굴이 잘 보이진 않는데 딱 봐도 여자가 아깝다. 그렇게 호텔방으로 올라간 두 사람은요, 잠자리를 가졌습니다. 그렇게 관계를 가진 후 이 김씨 씻으러 들어갔는데, 와, 따뜻한 물이 막 나와. 나는 지하에 살다 보니 따뜻한 물도 마음대로 못 썼는데, 와, 여기는 막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네. 와, 여기 진짜 좋다. 그렇게 딱 씻고 나왔는데 이 유씨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방금 들어와서 얘기 나눈 것도 없이 바로 관계를 가졌는데 그냥 바로 갈채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뭔가 좀 얘기도 좀 더 나누고 잠자리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 이 김씨가 이때 이 유씨한테 가려고? 가지마. 얘기도 좀 더 하고 1시간만 더 있다 가면 안 돼? 그런데 단호박이야. 아, 볼일 다 봤잖아요. 가게 들어가야죠. 다시 쌩. 아무렇지도 않게 갈채비를 하니까 이 김씨 좀 열받아서 이 유씨 가방 안에 있었던 자기가 준 돈 봉투를 가로챈 거예요. 못 간다고, 안 된다고, 더 이따 가라고. 그러니까 갑자기 유씨가 불쌍한 인생이라 한번 자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나대네. 야, 이 새끼야, 돈 안 내나? 하면서 막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불쌍한 새끼 한번 자줬더니 야, 돈 내놓으라고. 이에 이 김씨 열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. 너 지금 뭐라고 했냐? 이 호텔 방 안에는 둘밖에 없었는데. 그렇게 이 두 사람 몸싸움까지 일어났고 결국 화가 치밀어 오른 이 김씨, 유씨를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. 너무 당황한 이 김씨는요, 유씨가 사망한 걸 확인한 직후 바로 자기가 줬던 돈 봉투를 챙겨서 호텔을 빠져나왔어요. 돈 봉투를 챙기면서 우연히 이 유씨의 목걸이까지 같이 챙겨진 걸 모른 채 말이죠. 이 유씨의 시신은 바로 호텔 청소 직원에 의해서 발견됐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누가 봐도 살해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바로 진행됐어요. 경찰은 우선 이 유씨가 일하고 있었던 다방을 먼저 찾아갔습니다. 혹시 유씨를 싫어하거나 혹은 유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나. 그런데 이 유씨가요, 평소에 인기가 정말 많았던 거예요. 불륜남부터 웬만한 사장님들까지 거의 다 좋아했었다고. 선물 공세하며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김씨를 만나러 갔던 그날 이 유씨가 친구들이나 다방 사람들한테 김씨를 만나러 갔다 오겠다고 말을 아예 안 한 거예요. 왜? 자기 딴에 쪽팔려서. 이런 남자와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하기에는 쪽팔리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다방 직원들이나 친구 아는 게 없었습니다. 이에 경찰은 이 유씨의 남자들을 다 캐고 다니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이 김씨까지 알게 된 거예요. 이 김씨는요, 심장이 쫄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왜? 경찰이 김씨가 일하고 있었던 직장까지 찾아왔거든요. 김씨는 호텔에서 도망친 직후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에 출근한 상태였어요. 이 김씨는요, 경찰한테 저는 8일날 그날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었습니다. 노총각이라. 반지하집에 살고 있는데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솔직히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. 유씨가 나를 얼마나 개무시했었는지.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줬었다고요.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. 하지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김씨 알리바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.
몸이 아파서 8일날 쉬었다는데 본 사람이 없잖아요. 뭔가 자기 쪽으로 수사 방향이 쏠릴 수 있겠다 생각한 이 김씨는 잔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내가 다른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버리면 경찰이 나를 찾지 못하지 않을까? 차라리 다른 범죄로 깜빵에 들어가 있으면 심장 쫄릴 거 없이 속이라도 편해지지 않을까? 그래서 일부러 범행 후 5일이 지난 13일경에 자기 회사에 몰래 들어가서 서류와 통장을 훔친 뒤 공장 간부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한 거예요. 일부러 이 죄로 감옥에 들어가려고. 당연히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공장 간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손쉽게 김씨를 체포했습니다. 그렇게 이 김씨 계획대로 절도 등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. 하지만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다고 경찰이 못 찾겠습니까? 김씨가 수상하다라고 느낀 경찰이 바로 김씨의 집을 수색했는데 거기에서 유씨의 목걸이가 나온 거예요. 빼박이죠.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구치소에 가서 잡은 거예요. 그리고는 물었습니다. 이거 유씨 목걸이인데 이게 왜 네 방에서 나와? 이렇게 쪼으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이 김씨 다 불었어요. 그렇게 잡은 거예요. 오히려 이 김씨가 스스로 깜빵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가 더 수월해졌던 거예요. 이 사건이요, 간단히 줄이면 45살 남자가 26살 여자 보고 반해가지고 내내 구애하다가 안 받아주니까 월급 돈 다 싸그리 들고 가서 줬고, 그런 남자를 보고 여자는 옛다 불쌍한 놈 내가 한번 자줄게. 그래서 그 남자를 호텔로 데려가 하룻밤 자줬는데 이 남자가 계속 또 자자고 막 더 있자고 하니까 싫다고 몸싸움 하다가 여자가 죽어버렸네. 이에 놀란 남자가 어떻게 도망치지? 라면서 잔머리를 쓰다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 잡힌 사건이에요. 뭔가 좀 씁쓸하죠? 그래서 오늘은 1992년도에 일어났었던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